안녕하십니까. 모던에자일 7기 김진입니다. 지금부터 프로미스 어싱크 어앳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프로미스를 알기 전에 동기, 비동기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제 동기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동기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기다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3개의 함수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제 기다려, 먹어, 옳지라는 함수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었을 때 그 웨이시 선언이 되고 기다렸다가 이시 선언이 되고 기다렸다가 굿이 선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다려, 먹어, 옳지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기다리지 않는 것 이제 비동기로 한 예제를 보시면은 setTimeOut이라는 함수가 저희 비동기 함수의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이제 3초 뒤에 wait이라는 함수를 실행해라 라고 이제 해주는 건데, 얘는 시작을 할 때 다 같이 동시에 시작을 하고요. 이제 3초 뒤에 실행을 했으니까 출력은 이렇게 먹어, 옳지, 기다려 순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기다리는 거를 또 블로킹이라고 하고 기다리지 않는 거를 논블로킹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동기랑 비동기 뭐가 더 좋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사실 더 좋은 건 없고, 동기는 이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비동기는 이제 다 같이 한 번에 시작하고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보기에 되게 조금 그러니까 얘는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됐는데 얘는 이제 막 마구잡이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유지보수성, 그러니까 뭔가 코드를 만지기가 조금 더 어렵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통은 이제 비동기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비동기 함수도 이제 기다리지 않는데 순차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많이 이용을 하는 게 콜백 함수라는 거예요. 콜백 함수는 뭐냐면은 이제 함수 안에 인자로 함수를 가지고 와서 그 함수가 끝났을 때 인자로 가져온 함수를 실행을 해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대표적인 함수가 고차 함수랑 이벤트 리스너가 있고요. 고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 이치문 아시죠? 배열을 순차적으로 순회하면서 가져오는 건데, 이렇게 이제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와서 실행을 해줬고, 얘도 이제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와서 실행을 해준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콜백 함수의 가장 큰 단점이 콜백 지옥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콜백 지옥이 뭐냐면 이제 함수 안에 또 함수가 있고 그 안에 또 함수가 있어서 이제 좀 이게 감당할 수 없게 많아지는 경우에는 함수 스코프도 더 많아지고 들여쓰기도 더 많아져서 보기에 되게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여기는 되게 짧게 가져와가지고 보기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길게 함수 헬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렇게 거의 피라미드 형식으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러한 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프로미스라는 거고요. ES6부터 나온 자바스크립트 그 문법인데, 얘는 뭐냐 하면은 이제 약속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말 그대로 내가 이 작업을 처리할 테니까, 이 약속을 할 테니까 이걸 성공하면 이걸 주고 실패하면 이걸 줄 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세요. 얘는 그 비동기 작업을 처리하는 객체라서 이제 new랑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선언을 해주고요. 이 안에서 이제 비동기 작업을 처리를 하고 성공을 했을 때 정답, 실패를 했을 때 오답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객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이제 무조건 스테이트라고 상태를 가지게 돼요. 그 3가지의 상태를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작업이 끝나지 않았을 때 펜딩, 대기의 상태를 가지게 되고, 작업이 끝났는데 작업이 성공할 때는 풀필드, 이행
상태를 가지게 되고 작업이 실패를 했을 때는 리젝티드, 거부의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얘는 객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출력 콘솔 창에 찍어보면은 프로미스 객체로 찍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값을 이제 프로미스 객체를 이제 처리를 해준 다음에 얻으려면 이런 세 가지의 메소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대는 이행이 되었을 때 결과값을 찍어보면 리절트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거부되었을 때 그리고 파이널리는 거부되든 뭐 성공하든 둘 다 이제 찍어주는 친구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그 된 캐치 파이널 이렇게 메소드를 연결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체이닝이라고 하거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코드가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스 문제풀이 하던 시절에 썼던 이제 튜플 답인데 이때는 체이닝이라는 단어를 몰랐는데도 제가 이렇게 체이닝을 엄청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s라는 변수에 계속 이제 메서드를 넣어주는 모습인데 이렇게 한 번에 연결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도 체이닝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서버에 요청을 보내가지고 결과값 가져오는 건데 대놓고 체이닝 해가지고 결과값 처리해서 이렇게 또 로직 만드는 거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다음은 async await 얘를 좀 알아볼 건데 얘는 뭐냐면 프로미스 방금 설명해드렸던 거에 이제 문법적 설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뭔 얘기냐면 설탕이 저희가 이제 커피가 막 쓰고 그러면은 설탕을 넣어서 먹고 하잖아요. 그럴 때 얘도 이제 코드가 보기 싫으면은 코드에 설탕을 넣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await async를 안 썼는데 이렇게 뭐 den으로 해가지고 리스폰스 값을 해가지고 뭔가 보기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죠. 초보자 분들은. 근데 여기는 보면은 async를 사용을 해서 이제 값에 넣어줬다. 데이터를 처리해줬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보면은 그리고 이 async await이 어떻게 쓰는 거냐면 async라는 이거를 이제 선언을 해주고 이 await을 쓰면 이 패치가 다 불러와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리스폰스에 넣어주고 리스폰스가 선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이터에 넣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얘도 이제 프로미스 문법적 설탕이기 때문에 프로미스가 객체 형태로 콘솔로 출력이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얘도 프로미스 객체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메소드를 사용해 줘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프로미스에 다양한 정적 메소드가 있거든요. 6가지의 정적 메소드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조금 알아볼게요. 먼저 프로미스 all입니다. 얘는 여러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한꺼번에 그 데이터를 다 받아야 할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예시 코드 보시면은 프로미스 1, 2, 3이 있고 이걸 묶어주었을 때 밸류 값을 찍어오면 다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레이스는 이제 여러 개의 그 프로미스를 받아와서 묶어줬는데 제일 빨리 나오는 애 얘가 1초 만에 나오잖아요. 얘가 출력이 된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리졸브는 이미 값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값을 그대로 반환해 줍니다. 이렇게 리졸브로 선언을 해줬더니 밸류 값이 다시 이가 나왔다 보시면 되고 리젝트는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해당 오류와 함께 이제 나오는 거고요. 프로미스가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고 all settled 얘는 이제 모든 작업을 기다렸다가 모든 작업의 결과를 확인을 해주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묶었더니 이게 다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력을 해줬더니 다 나오는 모습 보실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테이터스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프로미스 애니 얘는 이제 여러 개를 이제 다 한 번에 묶어줬더니 더 빨리 나오는 애 하나만 출력이 되고요.
이렇게 세컨드를 출력을 해줬죠. 근데 얘는 아까 레이스랑 되게 비슷한데 얘는 이제 그냥 성공한 애가 없으면은 이유를 포함한 에러를 반환을 해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렇게 올은 여러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경우 사용한다. 레이스는 여러 네트워크 요청 중에 가장 빠른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그리고 리졸브는 값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그 값을 그대로 반환해 줄 때 사용을 한다. 그리고 리젝트는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이유랑 함께 프로미스를 거부를 해줄 때 사용을 해준다. 그리고 올세틸드는 모든 프로미스가 작업을 기다렸다가 결과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고, 애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른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리고 응답이 없다면 에러를 출력해주고, 이런 식으로 6가지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